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중 하나이죠.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원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강한의원 종로점 원장 김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뭔가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음식을 이제 섭취하거나 혹은 뭐 이상한 자극, 지나친 스트레스 이런 걸 받았을 때 갑자기 막 이렇게 배가 아프거나 배가 꾸르륵거리거나 가스가 차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이런 장의 이상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장내시경 같은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을 해보면 또 검진상에는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거는 기질적인 문제는 없지만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과민대장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원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서 증후군이라는 그 단어가 붙어 있으면 아직까지 원인이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밝혀진 게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흔히 이제 들어보신 증후군 중에는 뭐 이제 손목에 통증이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 하지 쪽에서 다리 쪽에서 통증이나 이제 막 불편한 증상이 있는데 뚜렷한 원인이 없는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 장기 쪽에서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분들에게 생기는 질환이고, 또 이제 쿠싱 증후군이라고 스테로이드 사용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는데 뭐 붓는 그런 쿠싱 증후군 같은 게 있고, 또 만성 피로 증후군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요즘엔 좀 많이 들어본 그런 증후군의 개념이 좀 되겠죠. 네. 그래서 과민대장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긴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황상 봤을 때 특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혹은 특정한 자극,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긴장됐을 때 그 긴장 상황에서 자율신경계가 무너지면서 내장 기관의 평활근이 수축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자주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주요 증상들 말씀해 주세요. 과민대장증후군 증상들에서 설사가 있고 변비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할 때 설사형 이렇게 하고, 또 변비형, 또 설사와 변비가 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또 혼합형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제가 이제 뭐 대변 상황이 설사다, 변비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스가 많이 차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가스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가스가 많이 차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이제 뭐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소리가 막 꾸룩거리는 소리가 크게 난다든지, 또 그걸 참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좀 계속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나요? 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제가 봤을 때 과민대장증후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지만, 본인들이 경험한 증상이나 또 그것이 이제 발병되는 상황, 뭐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약이나 뭐 한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이제 완벽하게 고쳐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위장과 소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의 전체적인 문제를 보고 치료를 할 때 복부 쪽으로 가는, 소화기관 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이 평활근의 운동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든지, 또 지나치게 불균형이 되어 있는 자율신경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과 관련된 한약을 처방한다든지, 또 침구 치료라든지 약침 치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민대장증후군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시니까 대장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장을 봐야 되고 대장을 치료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증상이 이제 그쪽에서 나타날 뿐이지 전체적으로 소화기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은 어디를 가나 화장실부터 찾는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환자분들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항상 하시죠.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차를 오래 타거나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게 되면 이제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게 되고, 근데 또 오히려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는 경우가 확실히 좀 많은 것 같고,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셔서는 모든 상황이 이제 치료 자체도 낯설기 때문에 그 치료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그 환자를 이 치료에 잘 적응시키는 것, 약에 적응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만큼 환자분들이 좀 예민하다는 뜻이죠. 유산균을 포함해서 그 과민대장증후군의 좋은 음식들, 나쁜 음식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 유산균을 포함해서 이런 음식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뭐 유산균을 예로 들면은 유산균은 또 이제 유제품이랑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제품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산균을 먹으면 설사를 더 많이 한다든지 가스가 더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유산균을 복용하면서 변비가 또 생겼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유산균을 복용하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딱 특징 지어서 유산균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어렵고, 또 유산균의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산균 제품도 너무 많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특정 지어서 유산균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답변일 수도 있겠죠.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과민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민대장증후군을 치료하는 것은 공든 탑을 쌓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탑이 금방 쌓이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하는데, 결국은 어떤 한 가지 약을 통해서 금방 증상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고 나에게 어떠한 것이 좋고 어떠한 것이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것을 또 지속적으로 유지해가고, 너무 지나치게 조급한 마음을 갖거나 또 이거는 뭐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나만의 패턴을 잘 만들어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또 증상이 안 좋을 때는 치료를 또 잘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상황을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면 충분히 과민대장증후군에서 해방돼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